원조 걸그룹 소녀시대로 데뷔하며 차갑고 도도한 이미지로 얼음공주라는 브랜딩에 성공했던 제시카는 가느다란 미성으로 그룹의 메인 보컬로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그러다 멀쩡히 잘 활동하고 있던 팀에서 못해먹겠다며 기습 탈퇴를 선언하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죠. 만인의 주목을 받는 것이 1인 연예인은 필연적으로 주변에 잡음이 많이 들리는데요. 이 점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그녀 주변에는 예전부터 크고 작은 잡음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연예계 생활하기 싫다고 노래 부르면서 도망갔는데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갑자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하기도 해서 충격을 줬는데요.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을 벌였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신분이 있나 없나도 모르겠지만 늘 미국인임을 뽐낸 그녀가 한국을 배신하고 건너간 중국에서 너무나 쉽게 벌어들인 돈으로 한국에서 이런저런 사건을 일으키며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행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금의 자신을 잊게 한 한국을 배신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보겠다는 마음으로 또다시 중국으로 건너간 그녀가 중국에서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고 있는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잡음의 아이콘 제시카가 중국에서 또 유사 한국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중국 말뚝박기에 나선 건데요. 최근 그녀는 중국 댄스 서바이벌 료불기 무사 시즌2 출연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꽤나 인기를 누렸던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중국 버전으로 여성 댄스 크루의 치열한 경쟁을 그리는데요. 지난 시즌에서는 또 다른 배신의 아이콘 우주소녀 성소 등이 출연하기도 했었죠. 이번 시즌2에는 제시카와 성소 모두가 리더로 출연할 예정이라고 하니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제시카가 중국 활동에 집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승풍파랑 적저저라는 30대 여성 연예인 30명이 모여 서바이벌을 거쳐 5인조 걸그룹으로 재데뷔를 하는 컨셉의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질질 짰는데요. 그런데 형식부터 좀 수상합니다. 한국의 프로듀스 101 시리즈, KBS 언니스의 표절을 교묘하게 피해간 수준이거든요. 어쨌든 처음에는 그녀가 어떤 역할로 출연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출연자 명단이 유출됐는데요. 총 58명 중 22번에 자리한 제시카의 이름이 나오며 마지막까지 그녀를 믿고 응원하는 한국 팬들의 엄청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함께 기재된 그녀의 신상 정보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그녀가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조선족으로 표기돼 있던 것이죠. 스스로의 뿌리에 대한 존중이나 이해가 없으니 처음부터 한국을 배신하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일이 너무나 쉬웠던 것일까요? 제시카는 처음에 이런 논란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팬들이 격렬하게 항의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잠잠해지길 기다리다 개인 SNS에 곧 방영될 중국 방송에서의 새로운 모습도 응원해달라라는 글을 작성해 논란을 일축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그녀의 물타기 시도에도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소극적인 대처에 한국 활동 시절 국적을 속인 것이냐는 의혹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소속사는 그제서야 그녀는 중국 조선족이라는 내용은 소속사가 제출한 내용이 절대 아니다. 방송사 측의 조선족 표기는 가짜라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소속사의 주장과는 달리 방송사 역시 자신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는데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바쁜 모습에 대해 중국인들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에 돈 벌러 온 주제에 기분 상한 티를 내는 게 맞냐? 이미 한국 배신하고 왔으면 중국에 충성해라 라는 등의 냉소가 전부였죠. 뿐만 아닙니다. 한국에선 돈 관련해 부지런히 사건 사고도 일으킵니다. 얼마 전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본점이 입주해 있던 건물에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당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해 법원으로부터 강제 집행 절차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며칠 전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인도 집행을 실시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월세도 못 낼 정도로 망가져 있으면서 떼쓰고 자리 지키고 있는 이들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너무한 것 아니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이미 2년 전 같은 일, 그러니까 월세 체납으로 건물주와 한 차례 소송이 있었는데 이때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당연히 제시카 측은 그 제안도 너무나 쉽게 무시해버렸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제시카 측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고개 뻣뻣이 들고 할 말이 뭐 이렇게나 많은가 싶다는 겁니다. 브랜드 측은 공식 입장으로 그녀의 충격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냅니다. 팬데믹으로 외식업이 힘들었을 때 건물주에게 사정을 정해 임대료를 늦출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지만 거절당했다라고요. 물론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돈을 빌리고도 원금은커녕 이자도 내지 않아 채무 불이행에 피소된 전적도 있죠. 좀 당황스러운 수준입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고 건물을 썼으면 월세를 내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많은 팬들은 제시카의 이런 행보에 대해 안타까우면서도 그럴 줄 알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제시카는 팬들에게 유난히 인기가 많은 멤버였는데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시기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돌연 한국을 배신하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한번 배신당했던 팬들이기에 이번 사태에도 크게 놀라지 않았던 것이고요. 탈퇴 사건 당시 그녀가 주장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사업과 활동 모두에 전념할 수 있음에도 팀에서 퇴출당했다였죠. 결국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소녀시대 활동에 전념하기보다는 중국에서의 개인 사업에 힘쓰는 쪽을 선택하다 쫓겨나고 말았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룹 탈퇴 논의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잡음이 나오기 시작한 2014년부터 개인적인 사유로 포장된 사업 확장을 위해 일방적인 탈퇴 의사를 표하다 갑자기 번복하는 등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결과적으로 소속사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자 중국 SNS로 쭈루루 달려가 회사와 나머지 멤버로부터 오늘부로 저는 더 이상 소녀시대의 멤버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런 통보를 받아 매우 당혹스럽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죠. 상당한 팬과 인기를 누리던 제시카가 왔다 갔다 하더니 배신한 데다 다른 곳도 아니고 중국에서 활동하며 사업을 키우겠다 해서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기왕 그렇게 갔으면 사업이라도 잘했으면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수많은 사랑과 인연을 모두 외면한 채 중국으로 떠난 제시카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패션 브랜드를 런칭하기도 했는데요. 자신만의 브랜드로 홀로서기를 하겠다더니 결국 소녀시대 인지도를 이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맙니다. 소녀시대 멤버 타이틀을 잃어버린 그녀가 설 자리는 더욱 좁아져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그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난 80억대 채무 불이행 소송까지 휘말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의 활동으로 쌓은 막대한 부와 이미지마저 실추하게 됐고 그녀는 특단의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차이나 머니를 벌어들이는 것이었죠. 사실 한국과 중국 양쪽에서 돈 벌어보겠다던, 즉 두 얼굴로 살아가며 바짝 돈을 벌어보려던 인물은 그녀가 처음이 아닙니다. 쉬운 일도 아닐 거고요. 중국인들은 중공군의 한국전쟁 침략을 미화하는 항미 원조 관련 게시글을 올리고 일종의 충성서약을 하길 기대하는데 남은 한국 팬들을 잃기는 또 싫으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둘 다 잃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결국 그녀는 수많은 중국 팬들의 조롱과 비난 댓글을 무시한 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일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자 SNS에 한국에 그립다는 코멘트를 덧붙인 게시글을 업로드했던 것인데요. 물론 많은 화제를 모았고 이제 와서 무슨 그리움 타령이야 등의 조롱을 받다가 결국 코멘트를 전면 수정했지만요. 이렇게 그녀는 계속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태도를 보이며 결국 방송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듯한 연출까지 해내는데요. 덕분인지 몰라도 최종 2위를 기록하며 중국에서 5인조 걸그룹 데뷔에 성공하기도 했죠. 인기요? 당연히 일회성으로 관심 한번 받고 끝난 수준이었고요. 한국에서 훈련받고 기회를 얻어 데뷔해 연예계에 입성한 이들은 최소한 한국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부터 유난히 뒤통수 치고 중국으로 갔던 이들이 슬금슬금 기어들어와 한국 기자들 카메라에 포착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성소처럼 절대 안 돌아올 것처럼 살면 모릅니다. 하지만 왕이런, 차오루, 헨리 등 한국에 기어들어오려는 뻔뻔한 중국인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이들은 6.25 전쟁을 항미원조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을 지원했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배 세대들이 목숨 바쳐가며 지켜낸 우리 땅에서 일군 우리의 멋진 문화산업의 단물만 쫙 빨아먹고 도망갔다가 다시 기어 들어오려는 중국인들이, 한국인의 탈을 쓴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한둘이 아닌 상황인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모두 두 눈 뜨고 지켜보며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